이건 약간 여담일 수도 있는데 오늘 수사팀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쭈면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어떤 계엄을 언급하고 도모하는데 영향을 상당 부분 주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미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산이라는 곳이 그게 국방부 자리지 않습니까? 군 관련 인사들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곳이고 접촉이 쉽게 이루어지는. 즉 기존의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의 만남이 훨씬 더 은밀하고 수월해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나쁜 환경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군 관계자하고 대통령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멀었다면 아마 그 청와대에 계속 상주했다면 청와대의 그 어떤 뭐 방첩사령관이라든지 특전사령관들을 불러들여서 같이 술자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고 기자들에게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됐을 거예요. 물론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무리하게 취임과 동시에 용산으로서 이전을 강제하면서 어쩌면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비극을 초래하는 원인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용산 이전과 계엄의 관련성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게 보통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용산에서 그 국방장관이나 다른 군인들과 자주 마주친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의 문제지. 그게 무슨 뭐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든 국방부 벙커에 있든 국방부 벙커 그리고 국방 군인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비상계엄에서 거기 국회 선관위에 출동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느꼈다는 것은 유혹을 느낀 사람이 잘못인 것이지 그게 장소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12월 3일을 계엄 선포 날짜로 잡은 이유 이거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고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 개입의 차단을 위해서다. 미국 기준으로 미국 대선 후였고 트럼프 대통령 새 대통령 취임 전이었다. 이 혼란한 시기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역시 김종영 위원의 표현을 빌리면 추론이고 해석입니다. 특검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걸 뭐 그 당시에 계엄 당시에 왜 시점이 12월일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던 내용이에요. 유신헌법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가까운 사례로 12.12 사태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1980년 79년 12.12 사태 당시에도 지미 카터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의 정권 교체가 이미 대통령 선거 끝났고 1월 초에 미국은 11월에 대선 그 다음에 1월 달에 대통령 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 공백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권력 공백기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장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은 느슨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걸 의도했다라는 얘기는 당시 한미 관계 전문가들에서 상당 부분 나왔던 분석인데 뭐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추론들을 특검이 담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그날 키르기스스탄 정상이었나요? 아침에 뭐 정상회담하고 그러니까 해외 정상이 우리나라에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날짜로 택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특검이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기사 쓸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라. 그냥 팩트를 보여주면 그거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받아들이는 건 시청자나 독자의 몫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특검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특검도 객관적 사실에 대한 명백한 수사를 통해서 그것을 쭉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래서 저랬겠구나. 언론은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특검은요, 자기가 다 해설 쓰고 있어요. 본인이 수사하고 본인이 해설 기사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신뢰도가 생기겠습니까? 다 추정이에요. 추정. 물론 저 추정에 대해서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특검이 자기가 수사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단정을 해버리면 그럼 재판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특검이 굉장히 정치적 특검이었고 수사가 엉망이었다. 제대로 밝혀야 될 것도 못 밝혔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너무 해석의 여지가 많다. 또는 특검이 다 일일이 이렇게 해설서를 만들어주는 것 같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 특검의 이 수사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증언에 의존해야 되고 사실 증거를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문건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련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간에 예를 들면 증언의 공통점과 차이점들, 서로 엇갈린 증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특검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특검의 판단의 영역이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자의적 해석이라기보단 여러 가지 증거와 또는 그 자백, 진술 등에 기초한 특검의 합리적 추론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 너무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해석을 했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수사의 현실적인 구조적인 한계가 불가피했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입니다. 예. 내란 사건이라는 특수성도 그렇게 보니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해석이 구조적 필요한? 특성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또 법원의 시간이니까 또 법원에서의 과정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